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딱딱한 군대요? Everybody say?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예요? 그동안 행군기를 떠난 줄 알았던, 저희를 버린 줄 알았던 버렸죠? 김태훈 교관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19로 바쁠 텐데 그동안에 미군 부대에서 근무도 하고 또 올해는 500명의 인권교관을 양성하는 교육을 또 참여해가지고 여러분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행군교에 나오고 싶었는데 그동안 좀 많이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또 나오게 돼서 불러줘서 일단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전형적인 멘트지만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김 교관님은 잘 지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희 선배님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혼자서 아재 역할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시던지 같이 그러니까. 맞춰주는 사람도 네. 없고. 근데 또 이런 걸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행군기 중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누굽니까? 사실 제가 대희 형님이 제일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너튜브 활동을 너무나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행군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줘 우리 안방마님 신하영 씨. 가장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시 오신 거 너무나 환영하고요. 자, 저희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군 복무 중에 많은 분들이 자격증 딴다는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자격증 종류도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요즘에 운전면허증을 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운전면허를 따는 방법이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번 소식은 현장에 나가 있는 슬피 리포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암요. 현장에 나와 있는 슬프터입니다. 군면허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군면허는 대부분 수송특기인 분들이 많이 취득을 하는 건데 보직에 따라 운전이 필요할 경우 군대에서 면허를 따고 화물차나 대형 군용차를 운전하면서 작전에 임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전역 전에 상당한 운전 실력을 갖게 되겠죠. 아니 승용차도 아니고 중장비에 준하는 거대한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당연히 스킬이 늘 수밖에 없죠. 네네. 예전에도 그 방금 얘기한 군 운전 면허증 소유자는 병무청에 군 운전 경력 확인서를 들고 가면 일반 면허로 전환이 됐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쉬워졌다는 얘기죠? 먼저 기존 방식을 말씀드리면 군 운전 경력 확인서를 전역한 부대로부터 직접 발급을 받아서 도로교통공단에 제출을 해야 됐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일단 부대에 연락을 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가는 시간도 들고. 그럼 가야지. 네. 돈도 들고. 번거롭겠죠. 그리고서도 일반 면허로 전환하는데 2일에서 3일 이상 걸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는 행정망을 통해서 서류 없이 할 수 있고 발급도 현장 조회 후에 당일 처리가 바로 된다고 합니다. 네. 빨라졌네. 시간이 타임 이즈 골. 시간이 금이에요. 조회만으로 발급된다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일반 면허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귀가 쫑긋한 우리 장병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귀가 쫑긋해질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면허로 갱신하고 싶다면 응시 원서, 신체 검사서를 들고 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신체 검사는 2년 이내 군 병원 신체 검사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신분증과 전역증, 증명사진만 들고 가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 군 면허를 소지해야 할 테고요. 군 면허 발급 후에 운전 경력 6개월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현역 장병 혹은 전역한 지 1년 이내인 예비역만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슬포터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시작부터 기운이 좋은데요. 자, 좋은 기운을 받아서 간만에 뭉친 김태훈 교관님과 함께 행군기도 달려보겠습니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 시라고요. 정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푸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네, 오늘은 자칭 핵인싸
와우 핵인싸라고 하시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사연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큰 고민이 됩니다. 나오셨나요? 충성!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라고 하죠. 전 그중에서도 핵인싸인 상병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핵인싸라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전 국제 커플이거든요. 학교에서 그녀를 처음 보고 전 화보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교황 수업을 같이 듣던 교환학생이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온 그녀는 저의 상냥함에 빠졌고 상병이 된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베이비 지금 뭐해? 나 지금 도깨비 다시 보는 중. 한국 드라마 진짜 재밌어. 크리스티나 시칼리아 사람. 예. 베이비도 BTS 노래랑 드라마 때문에 한국 좋아하게 됐다면서. 오 마이 갓. 한국 남자들 진짜 잘생기고 다정하잖아. 도깨비 공유 봐도 멋있어. 그럼 혹시 나도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야? 오브 코스 우리 베이비 잘생기고 다정하잖아. 근데 러시아에는 이런 말이 있어. 남자 몽키보다 좀 더 핸섬하면 오케이. 그럼 내가 원숭이보다 조금 낫다는 거야? 에이. 아이 그건 다른 사람들 하는 말이고 난 my boyfriend is very very 멋있지. 근데 베이비 오늘 군인 밥 뭐 먹었어? 정말 사연에 집중이 안 되네요. 점심에는 돈가스, 저녁에는 제육볶음. 진짜 맛있었어. Oh no! I hate it. 나 둘 다 싫어. 왜? 한국 남자한테는 돈가스랑 제육볶음 최고야. 러시아에는 소고기 더 많이 먹어. 돼지 싫어. 그래? 자기 만날 때는 다른 거 먹으면 되지. 괜찮아. 이런 얘기는 사실 귀엽죠. 평소에 모르던 러시아 문화 얘기 듣는 것도 재밌고요. 그런데 제가 국제연애를 너무 쉽게만 생각했던 걸까요? 3일 전. 베이비 나 서프라이즈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엔 웬 언제야? 무슨 말이야? 2주일 전에 꽃 보내고 그 후로 아무것도 없었잖아. 나 조금 있으면 휴가 나가는데 그때 맛있는 거 먹자. 와우, 룸메이트 러시아님 남자친구한테 선물 또 받았던데 사소해도 정성 들어가 선물로 계속 표현해야 사랑한다는 거잖아. 이거 혼잣말이야.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사실 전 선물이나 서프라이즈가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국적과 문화만 이해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이 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외국인 여자친구와의 연애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네, 영어만 쓰는 러시아 여자친구랑 연애 중인 장병의 고민이었군요. 열연이었습니다. 네네. 와.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친한 외국인이 샘 해밍턴밖에 없어가지고 국제 연애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주지? 이거 힘들겠는데요. 저는. 근데 과거랑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 이제 외국인을 보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도 보면 예전에는 미녀들의 수다 같은 방송이 있었고 요즘에는 뭐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부터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네. 방송이 참 많아졌어요. 맞아. 그래서 아예 국제 커플 부부가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주변에 국제 커플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언젠가부터 아이돌 그룹 중에도 꼭 외국인 멤버는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도 여행뿐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여행이나 공부, 일하는 외국인도 많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실히 자주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게 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사람이 커플이 돼도 싸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국적이 다른 사람이랑 만나면 처음에는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해외 문화를 잘 아는 분이 2명이나 있습니다.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김태훈 그렇죠. 교관님. 그러니까 하버드 졸업생이죠. 하대. 하대. 신하영 씨.
아무래도 외국인을 좀 많이 접해봤으니까 국제연애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확실히 주변에 많아요, 저는. 국제 결혼한 부부들이 많은데 일단 국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의 남편은 뭐 멕시코 사람이야, 뭐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를 잘 안 하고 그냥 남편이야라고 소개를 하는 걸 봐서 이게 막 국제 결혼이다라는 인식 자체가 많이 좀 희석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국제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은 그냥 무작정 이해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해부터 시작.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문화가 다르니까 아예. 그러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조금 더 사소하게 싸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국제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이해가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국적이어도 무조건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죠. 이것 때문에 그 비춰서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5년 가까이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 동료들도 미 여군들이 많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연애라든가 삶을 옆에서 많이 지켜본 결과 성격적인 어떤 자유로운 부분은 우리나라 여성분들이랑 많이 다르다라는 거는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음식적인 취향이나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확실히 다른 것 같지만 과거라면 몰라도 요즘에는 이성관계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관계의 장애물은 절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서로 마음에 들고 사랑을 한다면 국제 연애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처음 만나게 되면 이리저리 좀 신경 쓸 일이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당연히 문화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도 뭐 지금 같은 곳에 있지만 뭐 이제는 오늘은 이제 괜찮겠네요. 김태형 교관이 왔으니까. 이게 저랑 좀 이렇게 세대 어떤 그런 세대 차이를 또 느낄 때도 있잖아요. 네. 많이 느끼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심지어 다른 대륙에서 온 사람이라면 여러 부분이 다르겠죠. 그럼 이 사연 속에 나왔던 러시아 여자친구의 이야기는 맞는 거예요? 뭐 남자는 원숭이보다 조금 잘생긴 분이다. 진짜 그런 거? 이런 말이. 근데 이 말이 러시아 인구 비율이랑 관계가 있대요. 러시아가 이제 여자에 비해서 남자의 수가 현저하게 적대요. 진짜요? 그러면 이제 연애 경쟁률을 보면은 쉽지 않겠죠. 아, 그래서 그런 말이 네. 나온 거구나. 그리고 추가로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돼지는 소보다 추운 기온을 잘 못 견딘대요. 그래서 러시아 춥잖아요. 네. 러시아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접하는 게 더 쉽고 그래서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와, 그럼 돼지고기 값이 더 비싸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예. 신기하다. 자, 그럼 남자친구한테 서프라이즈 해달라고 하는 건 이건 어때요? 뭐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화적인 차이인가? 요즘 너튜브를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나와서 자국인의 특징이나 연애관 같은 걸 편하게 얘기하는 콘텐츠가 많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온 분들이 말하길 러시아 여자는 아니, 그냥 해주세요. 아니, 너무 부담스러워. 개인기. 로맨틱한 연애를 꿈꾸는 일도 많고요. 그만큼 작은 관심부터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지만 국제 연애하면은 뭐 색다르고 즐거운 일도 많겠어요. 어찌 됐건 뭐 상대방의 문화를 또 배우는 거잖아요.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국 문화와 가치관을 다른 이들보다 훨씬 능숙하고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제 말도 많이 늘 테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라마다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국적별로 갖고 있는 성향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이외에 다른 나라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은 여기서 등장합니다. 슬리피 국제연애 TMI 국연티. 프랑스에서는 3번 데이트 후에 그녀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키스를 해야 한다고 해요. 3번?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키스를 하지 않으면은 just friend, 그냥 와우.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말하면서 손을 많이 쓴대요. 근데 혹시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한테 약간 이렇게 한다고? 약간 이렇게 턱을 이렇게 밀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연애는 굉장히 힘든 거라고. 안 좋은 반응이구나. 네, 손을 바깥쪽으로 치는 행동은 이제 신경 안 써,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그만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가봅니다. 일본인은 한국인에 비해서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탄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좀 많은 곳에서 셀카 찍는 일이 흔치 않다고 하니까 이 일본인과 연애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문화나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확실히 한국인이랑 사귀는 것보다 공부하거나 맞춰야 할 게 좀 많긴 하네요. 자, 근데 사연 속 여자친구는 교환학생이었잖아요. 국제 커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제 본국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거. 아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완전 뭐 장거리 연애가 시작되는 거죠. 이쯤 되면 그분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셔도 되고요. 저 찾으셨나요? 도착해버렸어. 여기 나왔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저격 여심탐구 분석. 데이터 연애 전문가 지수민입니다. 장단점이 공존하는 국제 커플. 아무래도 언제 장거리 연애, 롱디가 될까 걱정하는 일이 많을 텐데요. 국제 커플이 말하는 롱디 중 가장 힘든 점이 뭔지 조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일 거라고 여기는 연락 문제와 주변 남사친, 여사친과의 관계는 채 10%도 되지 않았는데요. 2위는 41.43%로 일상적인 외로움, 대망의 1위는 50%의 과반수가 불확실한 미래를 꼽았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국제 커플이 아니라 모든 롱디 커플이 사실 갖고 있는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엔 국경이 없다고 하잖아요. 신뢰와 믿음만 있다면 국적도 장거리도 문제가 없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데이터 연애 전문가 지수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의 여자친구와의 연애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문화적인 이해 이외에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국제 연애가 당연히 물론 힘들죠. 하지만 여자친구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아직 맞추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아놓지 말고 항상 무조건 돌직구죠. 솔직함이 최고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너희 나라에서는 신뢰야? 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야?라고 물어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분도 이제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 연애를 할 때 금기시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는 안 그래. 예, 이 말을 하면 서로 간에 벽이 생기고 쉽게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혹시 내가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 라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분도 모두 기분 좋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민 정상이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화 차이, 뭐 당연히 나라가 다른데 있죠. 그건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자친구가 좋아서 사귀는 걸 택한 거잖아요. 자, 다시 그 생각을 상기시키셔서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만큼 여자친구, 나라의 문화도 이해를 해봐야겠다. 노력을 하면은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분도 같이 노력을 좀 해줘야겠죠? 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운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은 기막힌 솔루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토닥여 드릴게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장면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씨. 네. 야,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인권성. 인권성이 올해 이번부터 없어졌다고. 아니, 시청률 탑 찍었대요. 진짜. 네, 그 순간만. 1분 시청률. 네. 최고 시청률 찍었대요. 예. 오늘은 또 트렌드에 맞춰서 요즘 뭐 또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네. 오징어 게임에 예. 오일남 대박 1번 오일남 선생님 버전으로 준비를 했다고요? 대박. 그렇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번, 3번, 4번 계속 준비하셔야 돼요. 456번까지. 큰일 났네요. 내가 뭐라고 했지? 잘 들어봐. 존중이란 말은 전후의 또 다른 이름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렛츠고. 아 끝났다. 이걸 살리네. 먹방계 명불허전 김준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들 때 우는 건 3류, 힘들 때 참는 건 2류, 그리고 힘들 때 먹는 건 6류다. 그래서 저희 동네 고깃집에 이게 크게 간판에 걸려 있어요. 고깃집 안에. 네. 그래서 그랬을까요? 군대에서는 유독 고기가 땡기는데 오늘은 그분이 군대에서 먹는 밥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차순이 형!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반응 집중하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아 맞아 한 손으로 왼손이 식탁에 올라가면 안 되죠. 진짜요? 네. 불편하겠다. 네, 저 때도 그랬어.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살짝 잡아주세요.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저거 되죠, 저거. 그렇죠. 네. 저게 뭐라고 되게 그러니까. 저렇게 짚고 싶어요. 여러분 식판 누가 닦냐? 제가 닦겠습니다. 제가 닦겠습니다. 제가 닦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닦겠습니다. 아이 됐다. 야 선전명인데 갈가부 해. 자, 하자. 예. 자 참고로 나목 낸다. 네. 아이 표정이. 가위가위보. 왜? 야 가위바위보 하자. 난 빠낸다 빠. 네. 가위바위보. 간다. 예, 들어가십시오. 가위바위보 하자. 제가 닦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자. 손으로 나 찌냈나? 예. 가위바. 야 임시망이야 네가 닦어. 네, 알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 얘기가 나왔군요. 아무리 편식이 심한 사람도 군대에 가면 바로 고쳐지죠. 네. 그렇죠. 훈련 끝나고 먹는 밥 진짜 말 그대로 꿀맛이거든요. 네? 군대에서의 식사 타임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 네. 네 밥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나! 저요. 자, 어떤 주제보다 오늘 저는 유독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 아까 식판 나왔잖아요. 식판에다가 먹는 거 저 좋아해요. 맛있어. 효율적이야. 먹어보고 싶어. 배고파. 내일 먹어보세요. 나 지금 배고파. 진심이다. 어떡하지? 저는 군대에서 식판을 먹었지만 결혼하고도 계속 식판을 먹고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아이들 때문에. 아니 그 옛날 추억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설거지하기가 편하다고. 아 진짜로요? 자 일단 아영 씨.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군대 식사 시간부터 이야기를 하면 보통 아침 식사는 저보가 끝나고 먹게 되는데 대략 몇 시 정도죠? 이제 부대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조식은 오전 7시에서 8시, 중식은 오전 일과가 끝난 뒤인 오후 12시부터 1시, 석식은 오후 일과가 끝난 뒤인 6시부터 7시까지 먹고 있으며 휴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네. 오, 그런데 그 시간에 근무를 서거나 뭐 다른 일을 하는 장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물론 수민 씨 말씀대로 다 같이 먹으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당연히 그런 근무 때문에 시간을 놓치는 장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속 분대에서 따로 배식해 보관하거나 분대장 또는 부분대장, 간부님의 허락하에 전투 식량이나 냉동 등 다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단 식사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챙길 게 있죠. 뭐겠죠? 연장. 그렇게도 부르긴 했었습니다. 네. 개인 숟가락이죠. 네. 사회와 다르게 군대는 일명 포카락이라고 불리는 숟가락이 보급됩니다. 네. 숟가락 앞에 이렇게 포크처럼 이렇게 네네네. 뾰족뾰족 있는 거. 그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내 숟가락을 미리 딱 챙기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94년에는 어땠나요? 94년에는 훈련소에서는 뭐 포카락을 사용을 했고 네네. 자대 가서는 수저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수저 젓가락. 그렇죠. 숟가락 젓가락.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요즘도 이제 포카락은 훈련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이제 평소에는 젓가락, 숟가락 둘 다 쓰는데 단 돈가스나 스파게티 등 양식이 나올 때는 포크나 나이프 등이 수저와 함께 지급됩니다. 우와. 포크랑 나이프. 포크랑 나이프가 예, 나온다고요? 나옵니다. 와우. 아 이게 뭐 다 갖춰져 있다는 게 일단은 합격. 자 그러면 이제 연장 갖췄으니까 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 식당에 딱 들어갔을 때 밥 냄새 풍길 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식판 들고 이렇게 배식 줄 서 있을 때 오늘의 메뉴는 뭘까? 메뉴가 한 달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제 아영 씨 말씀대로 배식을 받는 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배식 방법이 좀 달라졌는 게 옛날에는 정량 배식이라고 그래서 일정한 양을 이렇게 배급을 받았어요. 그럼 그렇죠. 배고프면은 또 해주시잖아요, 예, 그렇죠? 배고프면은 먹고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지금은 자율 배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맛있는 메인 반찬은 식사 당번 하시는 분들이 정량을 드리고 나머지들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먹고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와, 맞아. 그렇군요. 그럼 아까 효자손 영상을 보면 계급별로 먹는 방법도 달랐잖아요. 94년 당시에는 왠지 저렇게 먹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아 비슷해요. 이등병 때는 진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왼손은 그 왼 무릎에 올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먹어야죠. 뭐 이거는 오바고 예. 뭐 직각으로 뭐 이렇게 먹는 건 오바고 똑같아요. 예. 상병 때는 이제 진짜 이게 너무 편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게. 네. 상병 때부터 상병장부터 이렇게 가능했죠. 저 때는 뭐 저 정도로 군기가 심하지는 않았는데 뭐 비슷하긴 해요. 아직 뭐 당연히 이제 훈련병 때 이제 한 손으로 먹는 거, 이등병 때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이등병 때부터 좀 팔을 올려도 되고 그런 건 없는데 다리에서 기다리고 항상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런 거는 처음과 끝에 하는 것 같아요. 식사 자리로. 선진 병영이잖아요. 이제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하는 직각 식사, 뭐 식사 전 멘트, 선임 오기까지 기다리기, 뭐 선임에게 일어나서 인사하기 등 예전에 있었던 그런 식당의 군기들, 예절들은 모두 없어진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밥을 먹고 자유롭게 생활관으로 복귀만 하면 됩니다. 아 좋네요. 맞아. 네. 밥 편하게 먹어야죠. 이거는 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밥은 편하게 먹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아,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메뉴라서 누가 이거 인권 침해 지금은 솔직히 좀 뒷전이에요. 메뉴가 제일 궁금해. 누가 관리하고 누가 짜는 건지. 이 짜는 거는 군 영양사가 영양소를 고려해서 짜게 되고요. 장병들의 체력은 이제 전투력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일반 식단과는 달라져야겠죠. 장병들의 활동량을 고려해서 영양소를 따집니다. 그런 다음 최적의 메뉴를 짜게 되죠. 네, 이렇게 메뉴 선정이 되면 실제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건 취사병이죠. 해도 안 뜬 5시 전부터 식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날 밤 준비한 식사 재료를 가지고 볶음, 뭐 국, 밥 등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이제 최사병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 밥을 짓는데 중요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급양 담당관입니다. 부대별로 한 분이 있는데요. 보통 줄여서 우리가 급양관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식사 준비부터 조리 그리고 부식 검수 등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보직인데요. 특히 우리가 먹는 것에 관련된 보직인 만큼 여름이나 어떤 그 식중독이 위험한 계절철에 그런 것들을 걸리지 않게 관리 감독하는 임무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장병들의 식사가 만들어지는 거였네요. 아무리 균형 잡힌 영양소라고 해도 장병들이 또 선호하는 메뉴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제육볶음 고기. 다음에 이제 그날에 이제 두 그릇 먹는 날이고 돈가스, 뭐 생선가스, 돼지갈비 이런 거는 항상 인기 메뉴입니다. 음식 메뉴가 나오니까 우리 아영 씨 표정이 너무나 밝아서 좋은데요. 배고파.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얼큰하고 맛있는 감자탕 그리고 초복, 중복, 말복마다 나오는 삼계탕 그리고 수육과 삼겹살 같은 메뉴도 인기가 많고요. 그냥 평범한 반찬이라도 어떠한 궁합으로 나왔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소야, 소세지 야채볶음과 미역국의 궁합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좋지. 공군에서도 이제 장병들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제가 해봤는데 이제 감자탕과 잡채 또 수육과 우렁쌈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고기무 맑은 국과 깍두기 특히 이제 곰탕에 나오는 오징어 젓갈은 이제 최고 밥도둑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지. 네, 자 국방부에서 조사한 인기 많은 메뉴로는요.
전복 갈비탕. 전갈이요? 그런 게 있어요? 나와요? 전갈이 나온다고? 전복 갈비탕 그리고 단호박 튀김이 선정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저 깜짝 놀랐어요. 삼겹살 데이를 하는 부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와 저 같으면 삼겹살 데이 전날은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네. 우리 때는 없어서 못 먹었어. 전복 갈비탕? 야, 참. 소유? 야, 나 때부터 3찬에서 4찬으로 바뀌고 군대리아도 내가 있던 94년도부터 배급 됐으면 나도 축복받은 군번이네. 딱 걸렸네요. 걸렸다.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축복받은 군번입니다. 전복 갈비탕은 못 먹어봤지만 근데 아무리 레시피가 있다고 해도 요리하는 취사병의 임무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많은 양들을. 특히 많은 음식 하는 건 진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전투력과 직결되는 밥을 하는 취사병들 그동안 힘드셨죠. 하지만 앞으로 그런 걱정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리피의 TMI 뭐예요? 군 TMI 아까는 이제 국제연애 TMI. 앞으로는 로봇 취사병의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와. 말 그대로 로봇이 조리를 해주는 건데요. 취사병이 힘들어하는 튀김, 볶음, 국, 탕, 취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튀김의 경우 로봇 2대로 1,500인분을 조리하시고 볶음, 국, 탕은 종류에 따라서 도구만 바꿔서 장착하면 조리 시간이 10% 이상 단축된다고 해요. 무엇보다 취사병이 편해진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취사병들은 기본적인 재료 투입 그리고 맛 관리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빠르면은 올해부터 육군 훈련소에 도입이 되고요. 급식시설 구축을 추진해서 2022년부터 육군 급식시설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장병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이 국방부 정말 최고입니다. 아니 진짜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저희 때 1994년도에는 취사병도 모자르고 일손이 부족해서 각 중대, 각 소대별로 돌아가면서 취사 지원을 나갔었거든요. 네. 취사 지원을 나가면 너무 좋았어요. 특히 치킨이 나오는 날은 취사병 이제 취사 지원을 나가면 이제 좀 이렇게 좀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도와주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먼저 먹기 때문에 선정권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리가 좀 부족했어. 닭다리. 그때. 그렇게 하죠. 네. 자 이제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식판을 채워야죠. 식판은 이제 제가 또 할 얘기가 있는데 1994년도에 저는 훈련소에서 플라스틱을 썼었어요. 진짜요? 네, 플라스틱 식판. 네. 근데 지금 이제 스테인리스로 바뀌었죠. 이제 자대 가니까 저도 이제 스테인리스를 줬거든요. 축복받으신. 저도 불만이 없죠? 네, 축복받으신. 진짜 축복받은 건군요. 축복받아. 어떻게 좀 생생 내고 싶은데 원래 예 훈련소에서만 플라스틱을 썼던 기억이 있네요. 그 당시에 세척을 했을 때는 물기를 최대한 털어가지고 그냥 보관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깨끗이 닦은 후에 살균 건조기에 넣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보통 이런 식기세척에 대해서 선임이 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우리 인권이 성숙한 만큼 요즘은 각 개인이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죠. 바로 식기세척기입니다. 식기세척기 그렇죠. 식기세척 세척기가 있어요? 예, 군대. 있습니다. 예. 와. 2010년부터 일부 부대에 시범 도입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최신식의 자동 식기세척기까지 전군에 도입,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식사가 끝나면 식판을 세제로 쓱 한번 이제 가볍게 닦은 후에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고 퇴장만 하면 끝이죠. 제가 그거 썼었어요. 예,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진짜? 10년에 도입이 됐어요. 11년 군번이니까 그냥 넣으면 그냥 놓으면 돼. 예. 그러면 쫙 가면서 물이 팍 이렇게 씻고 이렇게. 우와. 마치 세차하듯이. 자동차. 자동 세차.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우와 진짜 로봇 취사병, 식기세척기 와 정말 군대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위생이 중요해졌잖아요. 각자 개인 전용 식판을 사용하는 부대도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현재 코로나 시국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부대 내 자가 격리를 할 경우에 도시락을 포장하고 각 호실에 전달하게 되고요. 이 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각자 식판에 이름을 써서 가지고 다니고 이 세척은 물론 소독 과정도
철저하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영상 속에서 어떤 게 인권 침해에 해당할지 예상이 좀 되기는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언택트 판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동주 법무관님 영상 속에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네, 인권 침해에 해당했던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한 손으로 식사를 하게 한 것인데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가위바위보로 식판 설거지 담당을 정한 것인데요. 이는 형식적으로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강제적으로 1병, 2병에게 떠넘기는 행위로 헌법 10조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후임들이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줄였죠. 즉 휴식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기는 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안 중에 어떤 게 처벌 강도가 높을지 궁금하거든요. 자, 법무관님 어떤 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먼저 한 손으로 밥 먹게 하는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폭행,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식판 설거지 담당을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행위는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 단체활동 임의적 열애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가혹행위 지시 횟수에 따라 휴가 단축에서 군기교육에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게 처벌 강도가 높은지 물으셨는데요. 이 모든 건 사적 지시에 해당하나 피해의 정도와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 손으로 식사하는 것은 매일 식사하면서 겪게 되는 일이고 의식주 중 중요한 식에 대한 제한으로서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 한 손 식사가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요즘 시대에 걸맞는 이 언택트 판정. 아, 너무 명쾌하고 네. 시원시원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비대면 판정. 네. 굉장히 트렌디하네 우리 행복이가. 그러니까요. 네. 자, 온라인으로 만난 우리 정범님 감사하고요. 자, 다들 훈련부터 복무까지 군대에 있는 거 힘들잖아요.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밥은 편하게 먹읍시다.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병들의 인권은 사소한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타이밍스 골드 금쪽 같은 영화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복이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하나까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자기 개성 시대이잖아요. 자, 남들과 같은 것보다는 모든 나만의 특별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인정해주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남들 다 하는 취미나 특기는 진부하죠. 나만의 스페셜한 특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도 뭐 다들 그런 특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겠죠? 저는 뭐 성대모사가 있습니다. 성대모사. 어떤 어떤 소리? 거요? 내가 뭐라고. 오일남 성대모사. 그래요? 네. 네, 특기가 없는 분,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멘토님과 함께라면 스페셜한 특기 여러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른 멘토님부터 모셔볼까요?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손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실로? 실, 어머머머. 아니 지금 노래랑 딱 맞아요. 실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와! 멋있어. 우와! 와! 아니 막 저걸리 이렇게 멋있는 거였어? 몰랐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커스 공연자 준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서커스 묘기를 눈앞에서 저희가 보다니 이 정도면 당연히 뭐 특기로 내세울 수 있죠. 네. 예, 저희도 오늘 이 기술을 배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못할 것 이 같은데. 공으로 하는 저글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저글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도 가장 쉬운 도구가 바로 이 공입니다. 뭐 역시 군대 하면 이제 공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건 맞는데 지금까지 단학가에서 축구나 뭐 족구처럼 발로 하는 공놀이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손으로 하는 공놀이라니 좀 아주 색다릅니다. 네. 이 부대에도 이제 다양한 동아리가 있지만 이제 저글링 동아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워두면 병사의 날이나 뭐 부대의 밤 등 뭐 부대 행사에서 요긴하게 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집중해서 여러분들 저글링 한번 배워두시면 이목을 한 번에 집중시킬 수 있는 특별한 개인기 하나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멘토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공이 좀 범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좀 전문가용 같은데 군대에 있는 장병들은 좀 그런 공을 좀 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초보자용 저글링 공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도 있긴 한데요. 부대마다 이제 공이 반입이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경험상 해봤던 어떤 방법들 중에는 이 군용 양말, 이 두툼한 양말을 말아서 동그랗게 뭉치면 거의 이 정도 사이즈가 맞아요. 그러네. 저희 1994년도에는 짱돌 3개로 짱돌이요? 예, 이게 짱돌 3개로 이렇게 그냥 돌로. 예, 하는 걸 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저글링 시작할 때는 주변에 있는 물건들 이용해서 연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저글링 초보를 위한 지침서는 다 끝난 건가요, 멘토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만지고 싶으셨죠? 이제 여러분들께도 공을 드릴 거예요. 이 초보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난이도를 네.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야호! 단계별로 차근차근 배워볼까요? 네. 어머 이거 감. 처음에는 공 하나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한 손으로 던지고 다른 손으로 받는 연습할 건데 어깨 넓이로 팔꿈치를 붙여서 몸에 붙여서 요렇게 약간 프로펠러처럼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무조건 던질 겁니다. 이렇게 돌다가 안쪽에서 던져서 반대쪽으로 던지실 거예요. 그렇죠. 오, 됐다. 우와. 네, 대부분 잘 하시죠. 또 반대손, 지금 반대손으로 왔으니까 반대손에 왔으면 또 돌리다가 안쪽에서 던져서 받아보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 네, 받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잘 던지는 것, 내 눈높이 정도 오게 잘 던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 하나 정도는 초보자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개수가 하나 늘어나면 또 이게 말이 달라지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매뉴얼로 말씀드린 것처럼 던지는 것만 정확하게 던지면 항상 같은 자리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의 개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두 개의 공을 교차로 던질 때 둘이 부딪히거나 한 번에 이렇게 던지면 부딪히고 이렇게 떨어지고 정확하게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 타이밍을 줄 겁니다. 오른손 던지고 왼손 던지고. 근데 오른손 거가 찍고 떨어질 때쯤 던질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던지고 던지고. 우와. 다시 던지고 던지고. 어떻게 떨어질 때쯤 안쪽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나 천재인가? 어렵다. 못하겠어요. 오른손, 왼손 떨어질 때쯤 던지시면 돼요. 그렇죠. 슬리피시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되겠다. 오, 네, 던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어려워, 되게 어려워. 네. 우리 교관님도 지금 곧잘 하고 계신데요. 맞죠? 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이 잘 되면 이렇게 공 2개를 던지고 받는 거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벌써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거 아마 하루 정도 시간 조금만 들여서 연습하셔도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공을 2개 던질 때도 어깨 안쪽에서 던지고 어깨 바깥쪽에서 공을 받네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네, 기본 동작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팔을 붙이고 안쪽에서 던지고 팔 바깥쪽에서 받는 이 동작이 프로펠러처럼 계속 이어지면 공이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5개가 되든 7개, 10개가 돼도 동일한 동작으로 개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키셔야 되는 것이 이제 공을 던지고 받는 이 자세, 이 팔꿈치를 붙이는 이 자세, 그리고 일정하게 높이, 양쪽 일정한 높이로 던지는 것. 이 2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네. 안정적으로 공을 던지고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근데 좀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이게 2개만 받고 던지기 약간 아쉬우시죠? 네. 네, 메인으로 넘어갑니다. 되게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저글링 시작하셨다면 공 3개 정도는 던지고 받아야 이제 나 저글링 하는구나라고 얘기하겠죠. 네. 이 공을 던지고 받는 방법은 2개일 때와 아주 똑같습니다. 공 하나만 늘어나서 이렇게 야구공 잡듯이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를 잡으실 거고요. 초록색 공을 먼저 던질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손, 왼손, 다른 손 공이 돌아가겠죠. 그리고 당연히 다음 번이 돌아갈 겁니다. 1, 2, 3를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1, 2, 3, 캐치. 짜잔. 이렇게 성공하면 한 서클이 돌아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 공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반대손, 다시 오른손. 1, 2, 3, 캐치. 네. 보셨나요? 아니 너무 쉽게 자세는 하시는데. 아니, 보면은 쉬워 보이죠. 자세는 그대로 팔꿈치 이렇게 붙이시고 정자세. 그 상태에서 공 하나만 늘어났을 뿐입니다. 한 가지만 팁을 드리자면 공이 갑자기 2개로 늘어나서 한 손에 2개를 잡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 던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얘를 이렇게 끌어올리시면 세 번째 공을 던지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공을 2개를 한꺼번에 들고 시작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초록색 공 하나를 그냥 여기다가 파지하시고 그대로 계속 쥐시고 이 빨간 공만 2개의 공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움직이지 않고 보시면 하나를 공을 가지고 있어도 손가락 3개만으로도 던지고 받기가 가능하구나라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공에 이제 저글링으로 공연을 누군가의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다 보면은 공의 개수보다는 어떻게 퍼포먼스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2개로 가지고 이렇게 저글링을 해도 화려하게 저글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던진 공을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이 저글링 동작이 익숙해지면 점점 주변 시로 보시면서 앞을 그리고 화면을 관객을 보실 수가 있어집니다. 보실 수가 있어집니다. 이게 마지막에 엔딩 퍼포먼스예요. 그럼요. 아니 저글링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땅바닥에 다 떨어뜨리면서 딱 이렇게 끝내거든요. 그럼요. 아무래도 자연스러움이 생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선도, 포즈도, 실수도. 일단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초보자인 저희도 공 3개는 조금 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연습 시간 그러면 각자 난이도 맞춰서 한번 가져볼까요? 네. 아니 던지고 던져지지가 않지. 오른손이 고장났어요. 오른쪽이 이상해. 시선은 떨어지는 공은 보지 않습니다. 벌써. 소시적에 과일 가지고 좀 장난을 해보신 분들은 금방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서클밖에 안 돼요. 한 서클. 네. 그리고 만약에 3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2개로. 일주일하면 될 것 같아요. 3개는 모르겠어요. 지금 슬리피님 자세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게 가만히 지금 다른 분들 다 정자세로 서 계신데 혼자만 이렇게 움직이세요. 근데 이게 공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지금 너무 정적이셔가지고. 네, 너무 연연하셔가지고. 벌써 이동하면서 하시잖아요. 오, 진짜 잘한다. 본인이 이동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았어요? 이동되면서 하시네요. 네. 맞아, 연습하면 되겠다. 2서클 하고 싶다, 2서클. 이것만 되고. 맞습니다. 지금 교관님 연습하시는 게 이제 공을 3개를 잡고 2개를 가지고 연습하는 잘하신다, 네, 방식. 제가 쭉 연습하시는 걸 지켜봤는데요. 너무 우리 재밌어요. 김대희 MC님도 처음 스타트부터 벌써 1, 2, 3, 탑 이거를 해내셨어요. 한 서클은 가능해요. 한 서클.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시작입니다. 한 서클 된다는 건 2서클 되고 3서클 된다는 거거든요. 일주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초보자분들을 위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연습을 착실하게 잘하신 분은 제일 끝에 계신 우리 교관님께서 정말 정석적으로
여러분들 워낙 또 잘하시니까 제가 하나를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와. 네. 딴딴딴딴. 이게 뭐 음악에 맞춰서 한다고 해서 완전히 뭐 안무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연습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너무 이제 지루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 1000번, 여기 1000번 돌리고 이러면 지루하니까 또 트렌디하고 좋은 음악을 사용하면 재밌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요즘 장명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노래에 맞춰서 제가 샘플을 좀 준비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에 맞춰서 하면 저글링을 더 신나게 연습할 수 있다. 이거다. Next. 광야. Never. 세 개. 뭐야? 오, 야, 오, 딱 맞아. 리듬 게임 같아. 와, 그러네. 리듬 게임 느낌이다. 딴딴딴딴. 와, 오. 음악이 있으니까 다르다. 맞아요. 와. 오. 대박. 뭔가 박자가 많네. 저거 하실 때마다 얼굴이 빨개져요. 역시 실력부터 위트, 센스 다 갖추셨어요. 좀 매력적이시다. 아니 근데 이걸 진짜 저희가 좀 초보자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초보자들을 위해서 정말 쉬운 동작만을 배치를 한 거긴 하거든요. 충분히 따라만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2개의 공 가지고 하는 저글링으로 먼저 오프닝을 엽니다. 처음부터 막 3개를 보여드리면 뭐 너무 뒤에가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에 노래에서 이제 광야로 걸어가 하는 부분 나올 때 이 동작으로 이제 걷는 거죠. 걸어가야. 걸어가.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2개로 하는 양손 저글링. 그리고 가벼운 댄스 동작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여유 한번 주시고 또 3개를 이용한 저글링으로 색다른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높이도 변화를 한번 줘보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넥스트 레벨의 포인트 안무. 디귿자 쭉 나올 때는 퍼포먼스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초보자 버전이라고는 하지만 음악에 맞춰서 할 때는 더 헤맬 것 같은데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다 쉽지 않죠. 아까 잠깐 하셨을 때 2개, 또 일주일 했을 때 3개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리시다가 보여지는 공연을 하실 때에는 자기가 아주 익숙한 동작, 남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동작을 연마하셔서 그걸로 안무를 짜시면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저희 괜찮을까요? 그러면 네. 슬리피님과 수민님, 네. 네, 두 분이 요 앞에 쓰셔가지고요. 제 양쪽에 있어서 네, 오 마이 갓. 나 되는 동작으로만 네. 네네 박자만 타면 되는 거니까요. 시작합니다. 넥스트, 랩, 박자 타주세요. 박자. 그렇죠. 이쪽에 있는 분은 동네 바보 아닙니까? 안무. 그리고 할 수 있는 저글링. 약간 승부리 당장 느낌인데? 디귿자. 저글링 하다가 또 넥스트. 자, 저글링 조금 더 해주시고 곧 마무리 갑니다. 이렇게 장기자랑 나오면 되겠다. 노래 맞춰하니까 재밌네요. 네. 더 재밌어요. 신나요. 진짜 너무너무 잘하신 점이 이 리듬을 탄다는 것. 역시나 네 다르시네요. 리듬감이 몸에 쭉 있으시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나만의 특별한 개인기가 될 수 있는 저글링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떠셨어요, 다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연습해서 해보고 싶어요. 3개 저글링. 네. 저도 이제 이렇게 해볼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데 나는. 그러니까요. 네, 되게 재밌고 연습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네.
특히나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하는 저글링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장병들 한쪽에서는 음악 듣는 일이 많잖아요. 또 생활관에서 음악 틀면서 갑자기 저글링 하면은 되게 더 진짜. 생활과 분위기도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인기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게 될 것 같아요. 은근히 숨차죠. 이렇게 네, 짝짝하려고 맞아요. 하면 진짜로. 저는 이 세계 여행을 제가 하면서 해외에서 이 저글링을 보고 배우면서 이 매력에 푹 빠지게 됐는데요. 저처럼 장병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눈으로 보시고 또 직접 한번 만들어서 해보시고 그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 여러분, 이 길 것 같은 군 생활도 금방 지나갑니다. 하루하루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단학가를 함께한 장병들은 특기 하나쯤 만들 수 있겠네요. 자, 덕분에 저희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글링에 대한 재미를 알려주신 준대한 멘토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가.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행군! 바로 뭐 이부탁 저부탁 뭐 들어주다 보면은 자칫 잘못해서 대인관계도 엉망이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돈 좀 빌려주세요. 저 5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요즘 걔 돈 좀 벌려다가 걔한테 가면 안 되겠니? 행군기배 트리맨 파이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런 멋진 동작도 초반하면 좀 어설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자신감이에요. 아.